사실 속마음은 당신이 뭔데 나한테 오라가라야? 이런 마음이 들죠. 저는 현재 약 4,000명의 보험 설계사분들이 있는 보험회사의 마케팅 최고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름과 친절함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여러분한테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선택을 한번 듣고 싶어요. 그리고 제 생각을 한번 또 이야기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름과 친절함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을 하시겠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름이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질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전에는 오름이었다면 지금은 친절함으로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사실 제 성격은 엄청 단호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단칼에 정답을 꼭 이야기해야 되는 스타일입니다. 무슨 협상이나 뭐 대화를 할 때도 안 되는 건 그냥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버렸고, 되는 건 오케이 할게, 그냥 이렇게 질러버리는 성격이었어요. 그리고 군대를 이제 특전사에서 간부 출신으로 4년을 넘게 하다 보니까 이 상명하복의 문화에 엄청나게 적응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냥 윗사람이 시키면 해야 되는 거고 아랫사람은 내가 말하는 거를 들어야 되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뭐 처음에는 사실은 그런 성격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를 돌이켜보면 그냥 무조건 1 플러스 1은 2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3이나 4라는 답이 나왔을 때는 그냥 가차없이 넌 틀렸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세일즈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지혜를 운영을 하면서 수십 명의 수백 명의 FC님들을 상대를 하다 보니까 뭐 제가 이제 모시고 계시는, 저는 모신다고 표현을 합니다. 모시고 계시는 우리 FC님들이 조금 틀린 말을 하더라도 좀 유하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 그 다음에 대처하는 방법들이 좀 생겼어요. 제 경험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저는 O 아니면 X였습니다. 세모는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 이건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명확했어요. 그리고 이건 돼, 안 돼, 두 개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일단 안 되는 것도 안 되지만 제가 방법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스타일로 점점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이 정답을 내릴 수 없고 서로 협의해 나가면서 조율점을 찾고 타협점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너무나도 많이 필요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제가 실제로 저한테 최근에 문의를 주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뭐 입사 문의를 주신 분인데 사실 이건 입사 문의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카톡을 보내면서 지웠다 썼다 지웠다 썼다를 어마어마하게 반복을 했거든요. 왜 그랬냐, 머릿속에서는 당신 안 받아요, 당신 같은 사람하고 상담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이 사람이 느꼈을 때의 그 감정을 생각을 해보고 내가 대처하는 방법을 조금 더 현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답장을 주는데 한 10분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긴 문장도 아니었는데 실제 제가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그리고 제 속마음이 어땠는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었냐면, 예전에 저한테 갑자기 금요일날 오전에 뵐 수 있을까요? 새벽에 출발할까 합니다. 전화번호라도 좀 남겨주세요. 007 작전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 카톡으로 온 거니까 번호를 남겨드렸어요. 근데 전화를 또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갑자기 문의가 오셔서 안녕하세요, 저번에 잠깐 연락했는데 이직하려고 법인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동 인원은 10명입니다. 15년 된 6년차 지사장입니다. 매출은 최소 300에서 500만. 지금 땡땡 대표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혹시 내려와서 상담해 주실 수 있나요? 몇 군데 알아보고 결정하려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분을 만나야 될 이유를 못 느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이직을 하려고 하니까 네가 와서 나를 리크루팅 해가든지 상담을 해가, 이렇게 약간 갑의 자세로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이분한테 바로 만약에 전화로 저한테 이렇게 했었으면 저는 제가 왜 가야 되죠? 라고 여쭤봤을 것 같아요.
근데 한참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답변을 할까? 어떻게 쓸까? 그렇게 막 10분을 지우고 썼다를 반복을 하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꼭 저한테 상담 받지 않아도 많은 대표님들을 제가 알고 있으니 원하는 방향성을 알려주시는 게 좋겠네요. 경력이 20년이 넘으니까 뭐 단순 수수료 1, 2% 의미 없다는 건 알고 계시죠? 미팅 끝나고 전화 한번 주세요 라고 제가 답변을 남겼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네 하면서 자기가 있는 주소를 남기는 거예요. 저는 지방에서 가는 상황이니 대표님이 시간 내서 내려오세요. 마음만 먹으면 올 수 있는 거리네요 라고 저한테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카톡을 딱 듣고 느끼는 느낌이 어떠세요? 이 사람을 제가 만나러 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시간 조율을 다시 한번 해야 되나요? 아니면 거절을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마다 뭐 성격은 다 달라서 정답은 없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사실 속마음은 당신이 뭔데 나한테 오라가라야? 이런 마음이 들죠. 갑자기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미리 사전에 전화를 하거나 연락을 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내가 주소 찍어주고 내려와서 상담을 하라고 하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 가는 거 문제가 되지 않죠. 서로가 바라보는 방향이 맞아야 저도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타일이라 돌직구를 던지는 건 이해는 합니다만 통화가 먼저 필요해 보이네요. 이렇게 답변을 했더니 전화가 안 오셨어요. 네, 결국 저는 이분을 리크루팅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제가 이 사례를 말씀드린 이유는 저의 예전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제 스스로가 봐도 많이 바뀌었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 같았으면 제가 왜 당신을 만나러 가야 되죠? 당신이 뭔데 저보고 오라가라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지만 지금은 제가 말하는 이 말 한마디 그리고 카톡 하나하나가 사실은 파급력이 있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나름 유튜브를 하니까 그냥 내 성질대로 내가 그냥 느끼는 감정대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보면 여러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고객들을 만날 때 고객이 자꾸만 이거는 안 되는 특약인데 이 회사에다가 이걸 넣어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물론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말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조금 더 풀어가는 과정, 그 다음에 친절함을 섞어서 거절 처리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좀 터득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걸 해주세요 했는데 이게 절대 안 되는 상황이에요. 뭐 예를 들면 이 회사에는 일배책이 안 들어가거나 이 회사에서는 상해 사망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그냥 단순히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고객님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해드리면 저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회사마다 정해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특약은 이 회사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특약을 넣고 싶으면 이 회사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친절함을 가미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조금씩 배양해 나가면 여러분들도 좀 성장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옳음과 친절함 사이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